구로선이 건국되었다는 기원전 2333년 이전 자극전파로 변화하는 세계 건축. 기호를 덜씀해져서 한국 건축의 객관적 이해를 위한 세계 건축사를 중심으로 전인류 건축의 기원과 자극전파의 메커니즘. 인류의 역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투쟁의 기록이 아니라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공간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려 했던 건축적 의지의 발현 과정이다. 기원전 1650년경 시리아 북부 알레포 인근의 텔카라멜체어 커레무에서 인류 최초의 석조탑이 발견된 이후 한반도에서 고도선이 건국되었다고 전해진 기원전 2333년 단기 1년에 1위까지 약 8천년의 시간 동안 세계 건축은 고립된 발전을 넘어 대륙 간의 상호작용과 자극전파 스티뮬러스, 디퓨전을 통해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자극전파란 특정 문화권의 구체적인 건축 형태가 그대로 복제된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 깔린 아이디어나 공학적 원리가 전달되어 수용하는 집단이 자신의 환경과 필요에 맞게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해낸 현상을 의미한다.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방향으로 길게 뻗은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기후와 식생의 유사성을 공유하며 기술과 사상이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거대한 그물망 그레이트 웹을 형성했다. 반면 아메리카 대륙은 남북축의 지리적 단절로 인해 각 문명이 고립된 상태에서 유사한 건축적 해법에 도달하는 수렴, 진화의 양상을 보이는 고립된 실험실 Isolated Laboratories 의 경로를 걸었다. 본연구는 텔카라멜의 여명기 건축에서부터 시작하여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의 건축에 어떻게 상호 자극을 주고받으며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기술적 궤적이 기원전 2333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에서 어떠한 결실을 내렸는지를 살펴본다. 1점 근동민 메소포타미아 신전 도시에서 제국 건축으로의 이행. 1.1 텔카라멜과 궤베클리 테페 기념비성의 탄생. 인류 건축의 첫 장은 농경이 시작되기 이전 수렵채집 사회의 종교적 열망에서 시작되었다. 기원전 1650년경 축조된 텔카라멜의 5개의 원형 석조탑은 인류가 정주 생활의 기술적 기반을 갖추기 전에도 이 대규모 노동력을 조직하고 공동체적 상징물을 만들 수 있었음을 증명한다. 이 탑들은 두께가 2m에 달하는 견고한 벽을 가졌으며 내부의 화덕과 벤치는 이곳이 단순한 방어 시설이 아닌 집회와 의례의 장소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례 우선의 건축 전통은 기원전 9600년경 아나톨리아의 궤베클리 테페지비클레 TV에서 정점에 도달한다. 거대한 T자형 석조 기둥에 새겨진 정교한 야생동물 부두는 인간이 자연을 인식하고 그 질서를 공간에 투영하려 했던 최초의 지적 투쟁의 결과물이다. 궤베클리 테페에서 발견된 가구식 구조의 원형은 이후 예리코 제리초의 성벽과 탑식, 8300BC 차타르이카달 6의 밀집 주거, 7500BC로 이어지며 근동 지역 건축의 근간을 형성했다. 1.2 아카드 제국과 제국의 언어 기원전 2333년경 단기 1년인 기원전 2333년경 메소포타미아는 사르곤 대왕에 의한 아카드 제국 2334-2279 BC의 통치 아래 강력한 중앙 집권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시기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수메르 시대의 신전 중심 세규얼 센트럴에서 왕권 중심 팔라시 센트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아카드 건축가들은 구운 벽돌과 천연 아스팔트인 역청 비추민을 결합하여 습기에 강하고 견고한 구조물을 건설한 기술을 완성했다. 테브락테어 브레커와 근 요새화된 궁궐. 기존에서는 반복적인 벽감 내치과 부축벽 버트레스 구조가 나타난데 지은 구조적 보강뿐 아니라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통해 왕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는 제국적 장식 언어의 시작이었다. 기은 건축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통치를 위한 시각 매체로 기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점 이집트 영혼을 향한 석조 공학과 의뢰 기계의 진화. 2.1 마스타바에서 피라미드까지의 기술 궤적. 이집트의 건축은 파라오의 신격화와 사후, 세계의 영생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한 공학적 도전의 역사였다. 초기 왕조의 벤치형 흑벽돌 무덤인 마스타바에서 시작하여 이모텝에 의한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 2670BC를 거치며 석조 건축으로의 혁명적 전환이 일어났다. 기후 스네프루의 굴절 피라미드와 붉은 피라미드에서의 시행착오를 거쳐 기원전 2580년경 기자의 대피라미드에서 기하학적 완결성에 도달했다. 2.2 제56왕조의 건축적 성숙과 피라미드 텍스트 기원전 2333년경 기원전 2333년경인 제5왕조 말기우나스 왕과 제6왕조 초기 테티 왕에 이르면 건축의 초점은 물리적 규모의 확장보다는 내면적 깊이와 의례적 기능으로 옮겨간다. 우나스 피라미드와 테티 피라미드는 이전 시대에 비해 규모는 작아졌으나 내부 현실 제실 벽면에 최초로 피라미드 텍스트를 조각하기 시작했다. 기은 피라미드가 단순한 무덤을 넘어 파라오의 영혼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하나의 의례용 기계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건축과 문자가 결합하여 공간 자체가 주문저원의 일부가 되는 이 혁신은 이집트 건축이 도달한 고도의 상징적 정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 시기에 네크로폴리스는 왕을 중심으로 관료들이 이기에 따라 배치된 고도로 계획된 망자의 도시 구조를 완성했다. 3점 인더스 문명 표준화된 질서와 보이지 않는 공화. 3.1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의 도시 질서 치시. 2600-1900BC 기원전 2333년경 인더스강 유역은 하라파 문명의 전성기 매추얼 헤라펜을 구가하고 있었다.
인더스 건축의 본질은 표준화와 공공성에 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가 거대한 왕의 무덤이나 신전에 집착한 반면 인더스인들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설계했다. 도시 구조는 남북과 동서방향을 뻗은 직선형 도로망에 의한 격자 구조 그레이드라는 플랜을 취했으며 긴 중앙 정부의 강력한 행정적 통제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아라파 전역에서 발견된 벽돌은 달러 124달러라는 정교한 디레를 유지하며 생산되었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산업적 표준화 사례 중 하나이다. 3.2. 수리 건축과 위생의 과학. 인더스 문명은 보이지 않는 건축 인상화수도 시스템에서 독보적인 성취를 이루었다. 모헨조다로의 대욕장 그레이트 베스는 정교하게 구운 벽돌과 천연 역청을 겹겹이 쌓아 완벽한 수미줄미 구조를 실현했다. 각 가정은 개인 욕실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었으며 폐수는 도로 아래 설치된 벽돌 덮개 하수관을 통해 도시 밖으로 배출되었다. 이러한 공중보건 중심의 건축 철학은 종교적 정결함을 최우선으로 했던 그들의 세계관과 공학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4점. 유럽 거석 문화의 정점과 기후 적응적 주거 기술. 4.1. 몰타와 아일랜드 거석 기법의 전파와 분화. 유럽의 건축은 신석기 시대 전반에 걸쳐 거대한 돌을 다루는 거석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기원전 3600년경 몰타의 간티아겐테지아 신전은 글로버의 모양의 평면 설계와 50톤이 넘는 것을 이용한 가구식 구조를 통해 초기 거석 건축의 공학적 한계에 도전했다. 기원전 3200년경 아일랜드의 뉴그레인지에서는 거석 건축의 정밀성이 천문학적 지식과 결합했다. 이곳의 통로식 무덤은 동짓날 아침 태양의 빛이 19m의 긴 복도를 지나 내부 현실의 재단을 정확히 비추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지붕의 무게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돌을 조금씩 안쪽으로 겹쳐 쌓아 올린 모듈이 천장골베어드 버드 기술은 이후 유라시아 대륙 전역으로 자극전파되어 고대 고구려의 고분 건축이나 지중해의 톨로스 털러스 무덤 등에도 발견된 보편적인 건축 어휘가 되었다. 4.2. 스톤헨지와 스케러브레이. 기원전 2333년경. 기원전 2333년경 영국 남부의 스톤헨지는 3단계 건축 시기에 접어더 사르센석을 이용한 거대 원형 구조물을 완성하고 있었다. 스톤헨지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하진날의 일출과 연동된 정밀한 우주적 달력이자 공동체의 역량을 결집하는 사회적 구심점이었다. 동시기의 스코틀랜드 북단의 스케러브레이스카라 브레이에서는 혹독한 기후에 최적화된 지역 건축 vernacular architecture의 정수를 보여준다. 나무가 부족한 환경에서 이들은 주변의 쓰레기 더미 메린을 단열재로 활용하고 오르락가 침대, 선반, 수로 시설을 집과 일체형으로 제작했다. 긴 환경적 결정론이 어떻게 인류에게 독창적인 건축적 해법을 강요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5점.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기술의 촉매와 기후의 문법. 5.1. 중앙아시아 신타슈타와 스텝의 네트워크지. 2300 BC. 기원전 2333년경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남부 스텝 지대에서는 신타슈타 문화 신타슈타 커처가 발현하고 있었다. 이질은 목재로 보강된 흑벽과 방어용 도랑을 갖춘 원형 요새와 취락을 건설했는데 기엔 단순한 정주가 아니라 대규모 구리 채굴과 야금술이 이루어지는 산업적 성체였다. 신타슈타의 건축과 금속 공학은 세마터비노스의 메테얼비노 현상을 통해 유라시아 동부로 전파되는 강력한 기술적 촉매로 작용했다. 이들이 완성한 전차 기술과 정교한 청동규조법은 스텝 루트를 타고 동진하여 한반도 고조선 엘리트의 위신제인 비파형 동검과 거대 거석 기업물의 축조를 이끄는 사상적 기술적 자극이 되었다. 5.2. 동남아시아 반치앙과 고상 가옥의 체계화. 태국 동북부의 반치앙 벤 취에잉 문화는 기원전 2300년경 이미 정교한 벼농사와 고상 가옥스테어트 하우스 건축 체계를 확립했다. 열대에 덮고 습한 기후와 홍수, 독충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바닥을 높게 띄운 이 건축 양식은 목조 가구식 구조의 논리적 귀결이었다. 반치앙에서 완성된 고상식 건축의 문법은 이후 환태평양 벼농사 문화권 전체로 자극 전파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자극은 중국 장강 유역의 허무두 문화를 거쳐 한반도 고구려의 높은 창고인 부경부진과 일본의 곡물 창고 양식으로 이어지며 도아시아 주거 및 저장시설의 중요한 계보를 형성했다. 6점. 동아시아 중국 타원적 문명 발생과 초기 국가의 성과. 6.1. 요하 유역의 홍산 문화와 적석총 전통치. 4700-2900 BC. 도아시아 건축의 안축을 담당한 요하려허 유역의 홍산 문화 홍삼은 화는돌을 쌓아 무덤을 만든 적석총지 실종 전통의 발원지이다. 요령 료허량 유적의 여신묘와 7층 높이의 거대 적석총은 피라미드와 유사한 기념비성을 보이며 진동시대 황하 유역의 흙건축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북방석조 건축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지적석총 길은 요동 지역을 거쳐 한반도의 고인도로와 초기 적석총 건축의 기술적 토대가 되었다. 6.2. 룽산 시대의 도시혁명과 천원지방 기원전 2333년경. 기원전 2333년경 황하중하류를 중심으로 번성한 룽산 문화롱삼은 화는 중국 초기 국가 형성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이 시기 건축의 핵심 혁신은 판축반조, 행추, 공법의 체계화이다. 너우판 로트를 만들고 흙을 층층이 가득 쌓는 이 기술은 만리장성에서 자금성에 이른 중국 성곽 건축의 영속적인 표준이 되었다.
세지성의 타우스다우스 유적은 약 280만 미 규모의 성곽 내부에서 석조, 천문대가 발견되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기은 통치자가 천문지식을 독점함으로써 신성한 권위를 획득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건축의 전형이다. 또한 산시성 북부의 시마오실마오 유적에서는 옹성 바르베켄과 치베스춘을 갖춘 견고한 석조 성벽이 발견되어 기원전 2333년경 동아시아가 이미 고도의 군사공학 시대로 진입했음을 웅변한다. 시점 한반도 고조선 건국과 정주 건축의 패러다임 전환 7.1 주거 공간의 세분화와 초기 지상 가옥화 단기 1년인 기원전 2333년경 한반도는 신석기 준토기 시대에서 청동기 무문토기 시대로 넘어가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건축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움집의 진화이다. 지전의 원형 움들이 미분화된 단일 공간이었다면 지시기부터는 장방형 사각형 평면이 줄여들면서 내부 공간이 기능별로 나뉘기 시작했다. 중요한 기술적 변화는 화덕 노지의 위치이다. 중심에 있던 화덕이 한쪽 평면으로 이동하거나 여러 개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취사와 난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적 산물이다. 가락동식 미트남미식 집자리에서 보이는 초기 주춧돌 초석의 사용과 배수 도랑벽 위에 설치인들이 점차 땅 위로 올라오는 지상 가옥화의 전초전이었으며 긴 정주 생활의 영속성과 대가족 중심의 사회 구조를 반영한다. 7.2 고인돌과 거석의 선언 자극전파의 현지화 구보선의 건국을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한 가장 강력한 상징은 거대 거석 기업물인 고인돌 지성묘의 등장이다. 한반도의 거석 문화는 대서양연하냐 근동의 거석 관념이 유라시아 스텝의 그물망을 통해 아이디어 형태로 전달된 대표적인 자극전파의 사례이다. 한반도인들은 거대한 돌로 죽음을 기념한다는 추상적 자극을 받아들이되 화강암이 풍부한 지역적 특성과 조상숭배라는 고유의 이데올로기를 결합하여 독창적인 양식을 창조했다. 구방의 탁자식 고인돌은 가구식 구조의 기념 비성을, 남방의 기반식 고인돌은 거대한 질량의 압도감을 통해 족장의 권위와 영토권을 선포했다. 특히 고창과 화순 지역의 고밀도 고인돌 군락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사회적 결속과 자원 동원력을 보여준 건축적 증거이다. 8점 아메리카 카랄 수페와 고립된 실험실의 평행 진화 8.1 카랄 캐롤 아메리카 최초의 도시 문명치에 31,800 BC 주라시아가 전쟁과 교류를 통해 건축을 발전시킬 때 페루의 카랄 수페 문명은 고립된 실험실 내에서 독자적인 문명의 길을 개척했다. 기원전 2333년경 카랄은 이미 6개의 거대 피라미드와 선킨 서큘러 퍼에제 원형 하미프 광장을 중심으로 한 고도로 기획된 도시였다. 카랄 건축의 가장 혁명적인 특징은 평화의 건축이라는 점이다. 수많은 유적 중 성벽이 한 요새 무기 유물이 전해라려 느지 않았으며 긴 이 사회가 폭력이 아닌 면화 커트와 어패류를 매개로 한 교역 그리고 공동의 재래 의식을 통해 통합되었음을 의미한다. 건축은 압제의 도구가 아니라 협력의 결정체였다. 8.2. 시크라시크라와 내진 공학의 독립적 발명 카린들은 지진이 빈번한 아네스 지역에서 거대 건축물을 유지하기 위해 크라시크라 공법을 발명했다. 이는 식물로 짠 가방에 돌을 채워 피라미드의 기초와 벽체 사이에 넣는 방식으로 진의 진동 에너지를 돌들의 미세한 마찰 운동으로 분산시키는 현대의 기초 재진 원리와 완벽히 일치한다. 외부와의 기술 교류 없이도 이들은 환경에 대응하는 최첨단 공학적 해법에 스스로 도달했던 것이다. 분석 및 고찰 자극전파가 비벼낸 기원전 2333년의 세계 거대한 그물망 유라시아 비스 고립된 실험실 아메리카 기원전 2333년 이전의 세계 건축사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지리적 연결성이 문명의 발전, 구도와 가속도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축을 따라 기후와 생태계가 유사했기 때문에 한 지역의 건축적 성취에 메소포타미아의 벽돌, 아일랜드의 모듈림 천장과 다른 지역의 이집트의 마스타바 벽감, 고구려 고분 천장으로 사상적 자극을 주는 기술의 교차 수분이 활발했다. 반면 아메리카는 남북 방향의 지리적 장벽과 대형 가축의 부재로 인해 교류의 속도가 현저히 이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랄의 피라미드나 하수시설이 이집트나 인더스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 것은 인간의 인지, 구조와 사회적 필요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편적인 건축적 해법을 낳는다는 수렴 진화의 원리를 입증한다. 자극전파와 한국 건축의 창조적 하이브리드 한반도의 초기 건축, 특히 고조선 건국기의 고인돌과 주거 혁신은 자극전파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이다. 중앙아시아의 금속 공학 자극은 비파형 동검이라는 조립식 모듈러 설계로 현지화되었고 서유럽과 북방의 거석 사상은 한반도의 풍부한 화강암과 만나 세계 최고의 밀도를 가진 고인돌 문화로 재창조되었다. 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을 자신의 문화적 문법으로 능동적으로 보내지낸 창조적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제의 과정이다. 구로선이라는 국가의 탄생은 이런 건축적 기술적 변형의 에너지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물리적 선포였던 것이다. 결혼 기원전 2333년 건축 후 본 인류 문명의 완성 기원전 1650년 텔카라멜의 소박한 석조탑에서 시작된 여정은 약 8,000년의 시간을 지나 기원전 2333년경 인류 문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지구 전역에서 기념비적 질서를 완성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이집트는 텍스트를 통해 영적 공간을 구축했고 메소포타미아는 제국의 위엄을 구운 벽돌에 새겼으며 인더스는 표준화된 도시 질서를 실현했다.
또한 아메리카의 카랄은 평화와 공존의 도시 모델을 완성하며 인류의 가능성을 확장했다. 이 거대한 문명사적 그룹 속에서 한반도의 고조선 건국기는 유라시아 스텝의 청동기 기술 자극과 동북아시아의 농경문화, 그리고 북방의 석조 전통이 하나로 어우러진 중대한 변곡점이었다. 기원전 2333년 이전의 세계 건축은 고립된 파편들이 아니라 자극전파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촘촘히 엮인 거대한 직물과 같다. 지식에 확립된 판축 토성, 가구식 목조 구조, 석 기념물에 놀리는 이후 인류가 건설할 모든 위대한 문명의 건축 DNA가 되었으며, 우리 건축 역시 이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서 자신만의 특수성을 키우며 장엄한 시작을 알렸다.